네, 안녕하세요. 박명근입니다. 예, 이어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됐었는데 역시 언어를 껐다 키니까 다시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 좀 뭔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컴파일, 런타임에서 컴파일 하다가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그랬었는데 그때는 언어를 껐다 키면 해결되는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눌러보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예요. 공하고 이동이 제대로 되고요.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데스 몽타주 재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들이 꺼졌죠. 이제는 맞지 않습니다. 에러도.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죠. 몽타주 끝나고 마지막 포즈를 유지하고 싶은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왜냐면 몽타주는 한번 재생하면 다시 그전에 원래 우리가 에미션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에미션 블루프린트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택 몽타주 재생해도 원래 아이들로 돌아오는 거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저 데스 몽타주는 끝나고 그 상태를 좀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몽타주 세팅을 하나만 바꿔주면 됩니다. 아까 보리스 애니메이션에 가서요, 데스 몽타주가 있는데 얘를 열고 여기 보면 끝나고 다시 툭 돌아오잖아요. 이제 보면 블렌드 아웃이 있습니다. 블렌드 아웃에 보면 enable auto 블렌드 아웃이 있습니다. 끝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블렌드 아웃 합니다가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끝난 애니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장하고 닫고 이제 게임 돌아가 보면 가서 하고 두 번 죽겠죠. 그러면 마지막 동작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뭐 사실 연출을 해서 지워줘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여기 놔두죠. 뭐 이상하진 않아요.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합시다. 시간 관계상.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5초 후에 죽는다 이런 걸 처리해도 되긴 해요. 근데 뭐 C4 코드에서 좀 처리하는 게 약간 어렵기 때문에 블루프린트에서는 딜레이 넣으면 끝이지만 C4에서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우선 그냥 여기까지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죽는 것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자, 사망 처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충돌 끄기까지 됐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저기 AI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AI는 이제 뭘 하려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블루프린트 할 때는 AI 컨트롤러 즉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적하도록 만들었죠. 근데 진짜 제대로 된 AI를 만들려면 총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 AI 컨트롤러가 있고요. 여기서 AI를 제어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블랙보드와 비헤이버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비헤이버 트리는 우리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만들 때 노드 단위처럼 만들듯이 AI를 노드 단위로 막 설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획이나 혹은 요구사항이 변경됐을 때 그리고 언제든지 AI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비헤이버 트리, 행동 트리라고 합니다. 트리 구조로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이때 트리 구조는 어떤 값을 참조하냐? 블랙보드를 값을 참조합니다. 이 블랙보드란 거는 쉽게 해석 번역하면 우리가 칠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칠판에 어떤 값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비헤이버 트리에서는 칠판에 있는 값들을 보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칠판에 내 현재 HP가 적혀 있어요. 몬스터의 HP가요. 자, 근데 HP가 100일 때는 A란 패턴을 공개. 근데 하다 보니까 다시 칠판으로 와 보니까 HP가 이제 50이 돼 버렸어. 50 이하일 때는 또 다른 동작을 해. 30 이하일 때는 다른 동작을 해. 이런 식으로 만들 때 값은 블랙보드에 칠판에 적어 놓고 그 비헤이브 트리는 그 칠판의 값을 보면서 쉽게 생각하면 변수예요. 변수의 값을 보면서 행동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루다 보면 큰 내용이라서 우리는 간단하게 플레이어를 쫓아오는 비헤이브 트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우선 기초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확장에 대해서는 또 언리얼 문서나 여러분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다양한 걸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I 컨트롤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우선 블루프린트로 갑니다. 폴더로 가서요.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우선 폴더 하나에다 모아놓고, 자, 우선 몬스터 에너미에 대해서 우측 클릭해서 AI 컨트롤러부터 우선 만들어 줍니다. 그 AI 컨트롤러에서 어떤 블랙보드 쓸 건지 어떤 비헤이브 트리를 쓸 건지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실시간으로 블랙보드나 비헤이브 트리도 변경이 구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AI를 만들 때는요. 자, 그래서 우측 클릭, 적당한 데서 우측 클릭. 빈자리가 안 보이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앞서 블루프린트 추가를 해도 됩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선택하고요. 뭘 만들 거면 AI 컨트롤러를 만들 겁니다. 모든 클래스에서 AI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물론 이거 C4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선택.
그래서 뭘 할 거냐면 enemy AI 라고 만들 거예요. 자, 그럼 enemy AI 컨트롤러가 만들어졌죠. 자, enemy AI 컨트롤러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그래프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begin 플래그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블랙보드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어떤 behavior 트리를 쓸지 선택할 겁니다. 자, 잠깐 닫고요. 그럼 두 가지 더 만들어야겠죠. 블랙보드도 만들 겁니다. 우측 클릭하고 그래서 AI를 가면 인공지능에 가보면 이 세 가지, 두 가지가 있죠. 블랙보드와 behavior 트리가 있습니다. 블랙보드를 눌러줄게요. 칠판 모양이죠. 그러면 enemy BB 블랙보드라서 보통 BB라고 씁니다. enemy BB라고 만들고요. 지금 현재 뭐 만들 거 없고 우선 하나 더, 그 다음에 우측 클릭, 그러면 인공지능에 가서 behavior tree enemy BT behavior tree라서 BT라고 할 겁니다. 칠판 모양과 이제 트리 모양 두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enemy AI에서 이것들을 세팅할 겁니다. enemy AI라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또 내용이 커서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선 예전에는 우리가 틱에서 캐릭터 쫓아가는 거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저기서 behavior tree에서 쫓아가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구현할 때 복잡한 방법도 있고요, 간단한 방법도 있고요. 자, 복잡한 방법은 또 그만큼의 또 장점이 있죠. 자, 우선 블랙보드 세팅해 줍니다. 그래서 당겨와서 set 블랙보드, 잠깐만요. use 블랙보드인가? use 블랙보드. 자, use 블랙보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블랙보드 에셋을 선택할까 나오죠. 여기서 enemy B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블랙보드가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땡겨가지고 이제는 behavior 트리를 세팅해 줘야 되잖아요. behavior. run behavior 트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behavior 트리를 쓸 거냐? 우리 만들었던 MBT. 자, 나중에 블랙보드의 값을 변경하려면 여기에 블랙보드 컴포넌트에서 값을 갖고 와서 변경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블랙보드 컴포넌트에서 뭐 갖고 오든가 값을 변경하든가 할 건데요. 우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놔둘게요. 컴파일하고 저장해 둡니다. 자, 우선 이 블랙보드인 걸 변수로 저장해 볼게요. 땡겨와서 변수로 승격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블랙보드 컴포넌트 그대로 이름 저장하고요. 약간 옆으로 밀고 선을 다시 연결해 줘야겠죠. 이렇게 변수의 값을 저장하도록 만들어 둘 겁니다. 그러면 이 블랙보드를 사용하고 뭐 이 behavior 트리를 실행시킨다. 간단하게 이걸로 끝입니다. 컴파일하고요. 저장할게요. 자, enemy AI에서는 이제 이 AI 컨트롤 만들어졌으니까 자, enemy에다 세팅해 줘야겠죠. 내려가서 enemy를 다시 열어줍니다. 조금 빠르죠, 여러분.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겠는데 뭐 우리 다 해봤던 거라서요. 자, enemy에서 보면 옆에 AI 컨트롤을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AI 컨트롤러 클래스 어떤 걸 사용할 거냐가 나와 있죠. 여기서 클릭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enemy AI가 있습니다. 이걸 세팅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enemy AI가 적용될 겁니다. 컴파일 저장해 주고요. 자, 그리고 게임을 다시 실행시키면 뭐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죠, 당연히. 예. 여전히 몬스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behavior tree에서 작동을 시킬 건데요. 자, behavior tree 클래스를 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다가 트리처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우선 시퀀스 셀렉터가 있는데 세 가지, 보통 두 가지 패러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하나 설명하기 좀 어렵고, 자, 우선 시퀀스를 해볼게요. 시퀀스는 설명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노드입니다라고 나와요. 왼쪽 게 완료되면 오른쪽 거 A를 실행시키고 완료가 되면 B를 실행시키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실행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시퀀스에서 첫 번째 걸 뭘 할 거냐면 이제 태스크가 나오는데 간단한 AI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뭘 할지. 여기서 보면 move directed toward가 있고 move to가 있습니다. move to를 하면 어디로 갈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어디로 갈 거냐. move to한데 셀프 벡터가 있네요. 셀프 벡터는 뭐지? 자기 자신만 있는 건가? 이게 보면 셀프 벡터가 뭐냐면 여기다 블랙보드 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블랙보드 키는 어떻게 넣냐? 여기서 블랙보드 선택해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아까 그 블랙보드가 열려요.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enemy BB가 열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열린다면 혹시 enemy BB를 직접 열어봐서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enemy BB가 있어요. 안 된다 그러면 직접 여기서 아까 가서 여기서 enemy BB를 열어도 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자, enemy BB를 가서 이제 키를 만들 겁니다. 뭐냐면 이제 셀프 벡터가 아니라 타겟 벡터. 즉 우리가 쫓아갈 적 입장이잖아요. 이거는 적이 쫓아갈 타겟 액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죠?
이게 바로 플레이어입니다. 그럼 플레이어를 넣을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해준다는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새 키를 만듭니다. 그러면 새 키 할 거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 오브젝트는 뭐냐면 타겟 액터를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타겟 액터를 넣고요. 오른쪽에 가서 그럼 키 타입이 뭐냐? 저기 키 타입은 오브젝트인데 열어보면 베이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MJC 캐릭터를 만들어야겠죠. 캐릭터 보면 MJC ARPG 캐릭터나 혹은 그냥 캐릭터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캐릭터에서 상속받은 거니까. 그럼 우선 캐릭터를 넣어볼게요. 자, 밑에다 베이스 클래스는 캐릭터입니다. 즉 캐릭터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여기다 세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세팅한다는 건 아니고요. 세팅은 AI 컨트롤러에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behave 트리로 올게요. 그럼 이제 move2에서 어디로 갈 거냐, 누구한테 갈 거냐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이제 블랙보드 키가 추가됐으니까 여기다가 셀프 액터가 아니라 타겟 액터를 넣어주면 타겟 액터 방향으로 move2가 될 겁니다. 얼마만큼 위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5cm 정도 도달했을 때 멈춘다라고 적혀있어요. 5cm 너무 작죠? 한 100 정도에서 1m 앞에서 멈춘다. 이 정도로 해놓을게요. 나중에 값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타겟 액터를 세팅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실행시키면 되냐? 안 되죠. 왜냐면 타겟 액터 있고 칠판에도 타겟 액터는 적어놨어요. 블랙보드에도. 근데 타겟 값을 세팅 안 했잖아요. 어디서 해준다 그랬죠? AI 컨트롤러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enemy AI로 갑니다. AI 컨트롤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on 블랙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블랙보드 컴포넌트에 갖고 왔죠. 혹은 변수로도 만들어 놨으니까 뭘 해줄 거냐면 set value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set value하면 쭉 나와 이렇게. 어떤 걸 세팅할 거냐. 이게 타입별로 이렇게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set value 이번에 오브젝트를 세팅해야겠죠. 오브젝트를 세팅합니다. 줄을 이렇게 연결해 놓을게요. 자, 그럼 오브젝트 세팅해요. 그럼 키네임을 넣으라 그래요. 키네임이 뭐지? 아까 우리 블랙보드에 보면 타겟 액터라고 있죠. 여기 키네임입니다. 이 네임을 적어주고 값을 세팅해주면 돼요. 변수의 값을 세팅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키네임을 여기서 어떻게 넣죠?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 빼가지고 리터널, 상수라는 뜻입니다. 리터널을 보면 make 리터널 name이 있습니다. 클릭해주면 값을 입력할 수 있게 칸이 생겨요. 혹은 뭐 변수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make 리터널 name 하면 여기가 아까 있던 타겟 액터를 넣어줍니다. 이름은 키네임은 타겟 액터입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값은 뭐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플레이어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플레이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플레이어를 갖고는 블루프린트 함수는 get 플레이어 캐릭터였습니다. get 플레이어 캐릭터. 그래서 인덱스 0번이 플레이입니다. 이거를 넣어줄 거예요. 즉, 이 얘기 뭐냐면 다시 정리하자면 블랙보드를 만들고 BFT를 실행시키고 블랙보드의 값을 타겟 액터라는 값에 플레이어 캐릭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플레이어 캐릭터에 포인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레퍼런스, 포인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넣어줘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플레이어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BFT에서 실행되겠죠. 그러면 타겟 액터 방향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도달하면 다음 다시 또 실행시켜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달하면 다시 또 실행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캐릭터가 계속 쫓아오겠죠. 한번 볼 겁니다. 다만 지금은 캐릭터 저기 속도가 플레이어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겹칠 거예요. 계속 해보죠. 플레이 눌러봅니다. 잠깐만요. 안 되지? 자, enemy로 가서요. 에 컨트롤러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클래스 디폴트, enemy AI. enemy AI가 됐고요. enemy AI도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블랙보드도 됐습니다. run BAVT도 됐고요. LBT 됐고 값도 제대로 넣었습니다. 잠시만요. move2도 제대로 됐습니다. 필터도 없고요. 엑스브라이언스가 100이 너무 큰가? 잠깐 5로 돌려볼게요. 원래 거리가 센치가 아니었나? 그래서 플레이 눌러볼게요. 안 움직이네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자, 다시 5는 너무 가깝긴 한데 한번 충돌할 거예요. 우리 저번에 프리스트 할 때도 얘 안 움직였던 이유 생각나죠? 저기 안 움직였던 이유 바로 내비게이션 메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 메시를 해줬어야 되죠.
자, 역시나 내비게이션 매치를 하기 위해서 기본에 가서 내비게이션 볼륨에서 내비 매치 바운드 볼륨을 넣을 겁니다. 위치를 리셋하면 000으로 할 거예요. 000에서 크기를 좀 스케일 키울게요. 스케일을 100 해주면 오케이. 내비메시가 요만큼 커졌죠. 잠깐만, 내비메시가 아닌데. 내비메시를 다시 선택할게요. 여기서 내비메시 관리 볼륨. 저 너무 커서 잘 안 보이는데 요만 커져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100개 해가지고 요걸 다 쌓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바닥만 쌀 만큼의 충분히 크면 됩니다. 자, 만들어진지 확인한 방법은 L 누르면 되죠. 여기서 L 누르면 P였나? P 누르면 여기가 녹색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P 누르면 껐다 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비메시가 제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확인해 볼게요. 플레이 눌러봅니다. 그러면 저기 쫓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면 계속 쫓아오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플레이어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상한 모양이 나오죠. 자, 그래서 속도를 좀 줄이고 범위를 키울게요. 범위도 클게요. 자, 다시 비헤이브 트리 가서 무브 툴에서 라디우스를 100 정도 1m 앞에서 멈추도록 해놓고요. 두 번째, 적의 속도를 줄일 거예요. 적 속도는 어떻게 하냐면 에너미에 가보면 캐릭터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캐릭터 움직임을 여기서 제어해요. 캐릭터 무브먼트를 클릭해보면 우리 플레이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어 속도 제어할 때 캐릭터 무브먼트에서 이 맥스 스피드를 조절하면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적의 속도는 이제 맥스 워크 스피드가 600이잖아요. 얘를 절반의 속도 300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캐릭터보다 절반 정도로 속도가 내려올 겁니다. 자, 다시 해놓고 무브먼트에 맥스 워크 스피드를 줄였습니다. 플레이 눌러볼게요. 그러면 캐릭터 움직이면 절반의 속도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동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우선 캐릭터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동 애니메이션 없지만 우선 움직일 때 플레이어를 쳐다보도록 그것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미에 가가지고 역시나 무브먼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에서 쭉 내리다 보면 로테이션이 있어요. 회전 무브먼트 속도 로테이션이 어디더라? 캐릭터 무브먼트 회전 세팅이 있죠. 여기서 보면 오레이트 툴 무브 로테이션 있고 이거라면 잠깐만요. 이동하는 방향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요거를 디자이어드 로테이션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천천히 회전할 겁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우선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캐릭터의 셀프로 디폴트로 가서 여기 보면 요거가 있는데 리스 컨트롤 로테이션 요거 없는데요. 잠깐만. 이게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컨트롤 디자인 로테이션 오렌티드 무브 로테이션 에너미 요 값 사용하는 게 꺼져 있는데 자, 컴파일 해주고요. 저장해 볼게요. 이동감 속도로 봐야 되는데 안 보네요. 이상하네. 자, 플레이 해보고 다시 되네요. 역시 저걸 체크해주면 캐릭터가 저기 날 쳐다보면서 쫓아오는 걸 부드럽게 좀 약간 뭐 애니메이션 없으니까 어색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해자면서 쫓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리면 죽게 되겠죠. 물론 죽게 되면서도 이제 AR 꺼져야 되는데 아직 안 꺼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건 볼 수가 있습니다. 충돌이 꺼졌기 때문에 무브는 안 되지만 이 부분은 죽을 때 AI 컨트롤을 제외시켜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 그때 블루프린트 할 때도 죽고 난 다음에 AI 컨트롤을 빼줬잖아요. 컨트롤 포지션을 빼줬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죽었을 때 처리하는 건 블루프린트 시프트 프레스 했죠. 시프트 프레스 온 데드 함수로 갑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죽었을 때 우리 쳐다보지 않으려면 컨트롤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블루프린트에서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죽었을 때 컨트롤러 포지션을 빼는 게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온데드 할 때 컨트롤러를 끌 수 있습니다. 3. 컨트롤러 끄기. 그래서 우선은 get 컨트롤러를 해줍니다.
그래서 get 컨트롤러를 해주면 내가 붙어있는 현재 컨트롤러 갖고 오고요. 그때 포지션이 그 컨트롤러에 빙의한다. 잠깐만, 그 컨트롤러가 제어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포지션이 있고 언포지션이 있습니다. 언포지션. 얘는 언포지션은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를 빼는 겁니다. 단지 이걸 넣어주면 컨트롤 끄는 거와 같은 효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고요. 컴파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아까 못했던 이유는 죽고 난 다음엔 이제 물리가 꺼지기 때문에, 물리가 꺼지면 이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 못했던 건데 차단은 계속 보잖아요. 그것도 없애주려면 이 컨트롤 빼버리는 게 가장 죄송합니다. 컨트롤 빼버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자, 컴파일 완료됐으니까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스터 쫓아오고요. 근데 두대 하면 죽고요. 컨트롤 빠졌으니까 쳐다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몬스터가 플레이에 가까이 오면 저는 공격 애니메이션을 넣고, 이동 애니메이션도 넣고 오면 공격도 하고 공격하면 데미지도 받고, 우리가 플레이어가 때렸을 때 우리가 레이트레이싱 해가지고 어택 체크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하고 싶었는데 우선 시간 관계상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시간 되면 거기까지 구현해 볼 거고요. 안 되면 그 부분 좀 아쉽지만 거기까지 아마 여러분들 앞에 공부했던 걸 잘 복습하고 응용한다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만들면 기말고사 때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멋진 맵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스에 가서요. 이제 제일 위에 폴라 퍼실리티, 유스카의 폴라 퍼실리티 맵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맵과 캐릭터가 있겠죠. 자, 역시나 캐릭터 제대로 움직이려면 내비게이션 메시가 있어야겠죠. 자, P 눌러서 내비게이션 메시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없죠. 그러면 배치를 할 겁니다. 역시 내비 메시 바운드 볼륨을 요쯤에 준비 놓고요. 자, 크기 지금 P를 눌렀으니까 저기 내비 메시가 보이죠. 저 영역만 있는 거 크기를 스케일 올려주겠습니다. 스케일을 100 정도 해주면 넓은 메시가 다 만들어지겠죠. 이 영역도 이동하는 영역들도 체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P를 눌러서 끄고요. 플레이 눌러 봅시다. 정상 작동한다면 오케이, 때리지 말고 저기 쫓아올 거고요. 이렇게 맵을 이동해서 옆으로 이동해도 제대로 쫓아올 겁니다. 왜? 내비게이션 메시에 따라서 제대로 쫓아올 겁니다. 멋진 맵에서도 이제 몬스터와 전투를 하는 걸 점프하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그대로 있겠죠. 이렇게 멈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 데모 맵에서 만들었던 게 제대로 작동하는 거, 이 맵에서도 이게 데모 맵이고 우리 테스트 맵에서 만든 게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시간 좀 확인해 보고요. 다음 단계는 이제 스포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다음 단계는 적을 스폰할 겁니다. 이제 적을 하나를 갖고 테스트 했으니까 이제 저 만들어진 액터만 계속 스폰할 수 있으면, 원하는 위치에 스폰할 수 있으면 계속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적 스폰하는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 스폰한 걸 만들어서 맵 여기저기 한 배치를 해볼 거예요. 스폰하는 것도 이제 저번에는 우리가 블루프린트로 만들어 봤지만 C++로 만들어 볼 겁니다. 스포너라고 해요. 보통은 스폰하는 객체를 그 스포너를 만들어서 맵 여기저기 뿌려둘 거예요. 그럼 그 위치에서 계속 스폰이 되는 거예요. 뭐 일정한 시간이나 뭐 랜덤한 시간,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랜덤한 시간으로, 그래서 5초에서 8초 이렇게 세트하면 5초에서 8, 왜냐면 똑같은 시간으로 해버리면 너무 몹이 나오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5초에서 한 10초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한 마리씩 랜덤하게 스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5%를 만드니까 약간 좀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또 공부가 되니까요. 자, 시간에 아마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우선 딱 여기까지 액터가 만드는 데까지만 딱 해볼게요. 역시 이번에 블루프린트가 C++가 아니라 C++ 클래스로 갑니다. RPG 가서 이제 스포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만든 C++ 클래스 3개가 있죠. 자, 새로운 C++ 클래스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액터예요. 캐릭터가 아니라 단지 맵에 존재하는 액터만 되니까요. 액터면 충분하니까요. 액터를 만들고 다음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액터에다가 뭘 만들 거냐면 스포너, enemy 스포너 나오고, 이렇게 enemy 스포너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액터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액터에서 우리가 할 거는 뭐 세팅할 값들 받아와서 세팅할 수, 블루 포인트에서 세팅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역시나 이걸 갖고 또 BP 블루 포인트를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는 뭘 하냐면 뭐 생성될 타임, 생성될 범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같은 위치에서만 계속 생성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일정 범위 이내에 스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액터를 스폰하는 방법도, 코드로 액터를 스폰하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하고요. 자, 컴퓨터 시스템에 새로운 스폰 액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스포너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